충북 괴산군 청천면. 맑고 깨끗하기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고장이라고 하죠. 이 마을에 자연으로 상차리고 살림하고 대한민국 여성들의 로망 바로 그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시죠. 자연주의 살림꾼. 그녀가 산다는 마을은 괴산에서도 제법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마을인데요. 마을의 현대적인 집들과는 사뭇 다른 세 채의 작은 집. 커다란 돌계단을 따라 오르면 만날 수 있는 이 숲속 오두막의 주인은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바로 자연주의 살림 예술가 효재입니다. 괴산의 산속에서 그녀를 만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나무와 돌로 지붕을 얹은 집인데요. 국립공원과 경계를 이루는 깊은 산속에 언제부터 이렇게 아담한 오두막이 있었던 걸까요? 잘 왔어요. 우와, 와 이곳이 선생님 댁이구나. 와 멋지다. 어머 선생님, 산세가 정말 좋은데요. 저 다 이렇게 능선이 우리 집을 감싸주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겠어요. 정말 여기까지. 편안한 곳. 사실 저기까지 정말로 다 이렇게 산이 있는 거죠. 이렇게 쫙. 앞산, 뒷산, 네. 먼산, 산에 대해서 다 말해봐. 와 앞산. 뒷산. 산속에 자리한 효재의 집은 나무와 돌, 흙으로 지은 돌집입니다. 자연주의 살림 예술가와 잘 어울리는 집이죠? 자연주의 하면 딱 이효재 선생님이 떠올라요. 실제로 자연으로 오셨어요. 네. 얼마나 좋으세요? 꿈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살고 있는 동안 1분, 1분, 1분이 탑을 쌓는 기분으로 아, 나 행복해, 행복해 이러고 누군가 간절히 원하면 언젠간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그 언젠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이고 어느덧 제가 63살이 됐어요. 와, 정말 멋지죠?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온 집이 이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곳들 중에서 충북 괴산을 또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시 있죠. 맨발이 아름다운 안사람 같은 곳, 아름다운 바위가 없고 아름다운 계곡이 없고 그렇지만 누군가의 공이 들어간 염원이 들어간 1.7평의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이 집이 저를 이곳에 살게 했어요. 3년 전, 이 마을과 집에 반해 생활 공간을 옮겼다는데요. 효재를 반하게 만들었다는 돌집의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어머, 어머 세상에. 정말 돌로 만든 집이 많네요. 무겁고 큰 돌로 바닥을 놓고 벽을 쌓은 돌집 안에선 효재님의 손길도 느껴지는데요. 1.7평 남짓한 이 공간에 사용된 돌은 모두 공사하면서 나온 돌이라고 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밭 깔다가 나온 돌을 쌓으면 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원을 갖고 빌게 되죠. 근데 이 집은 그냥 이걸 툭툭툭툭 싸서 흙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다른 돌을 쌓고 생긴 모양대로 쌓다 보니까 짓는데 시간을 걸리고 고생을 했지만 그만큼 오시는 분들이 다 어머어머 해서 이 집 이름이 어머당이야. 어머당. 전당, 합각, 재헌, 루정. 이건 작기 때문에 큰 이름을 짓는다고 어머당. 어머어머. 어머다. 어머당. 효재가 머문다고 해서 효루정이라는 예쁜 당호가 놓인 돌집은 원래 스님이 명상을 위해 지은 집이라고 하는데요. 군자산 자락, 신선대를 바라보고 앉은 나지막한 돌집에는 별칭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게 지붕이 나지막해서 이렇게 만져지기도 하고 다 딱 보이죠. 보이기도 하고 좋은데요? 이 집은 네. 지붕을 내려다 보기 위해서 낮게 지은 집이에요. 그리고 네. 돌지붕. 돌지붕. 그래서 천년능해집이라고 한대요. 능해. 능에. 네, 용빈을 갔다고 해서 용빈을 능해집. 그렇다. 돌 하나하나 모양이 다 다르고 네. 비 오는 날 네. 또 한 번 오세요. 왜요? 비가 돌 위로 떨어지면 와 그건 오케스트라 같은데 낙숫물은 보고 살아도 지붕 위에 빗물이 떨어지는 건 보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빗물의 향연을 보기 위해서 지붕을 낮춘 거예요. 납작한 청석을 마치 용비늘 마냥 덮은 천년 능해의 돌집에는 현대식 난방 장치가 따로 없습니다. 이 아궁이 하나가 돌집을 데우는 유일한 난방이라고 하네요. 그 난방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이렇게 참나무 갖다 떼고 실제 와. 떡도 구워 먹고 이러죠. 이제 날씨들이 까칠해졌잖아요. 맞아. 바람이. 맞아요. 1년 중에 바람이 제일 예쁜 때. 지금이에요? 네, 까칠한 바람. 그렇게 바람이 지나가고 눈비가 내리고 다시 꽃이 피는 봄을 기다리며 이 돌집에서 보낸 시간도 언 3년이 지났답니다. 오늘 효재의 집을 가까운 이웃이 방문했는데요. 이분은 누굴까요? 그러시죠? 신기해. 그죠? 그을어지는 건가? 예술이 별거요? 진짜 신기하다. 어머, 그러니까 스님은 라이브 아트 예술가시라니까요. 어머, 이제 우와. 자연스러워졌다. 이거를 우와. 와, 예쁘죠? 이제 100년 된. 아, 이 집이 예쁘다. 100년 된 것 같아. 죽인 거예요. 이제. 와, 야, 예술. 야, 이 스님은 산속에 명상 마을을 만들고 이 돌집도 손수 지은 건축가신데요. 수행을 위해 지은 방과 이어진 벽 아래에는 아궁이를 설치해 난방과 취사가 가능하도록 했고 붓두막 위에는 물그릇을 놓았습니다. 행운을 부르고 불길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네요. 이거 맞박돌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네. 이제 불을 떼면 이제 불이 나 넘쳐 올라오니까 네. 이제 불 안 나게 막은 거예요. 아, 이걸 맞박돌이라고 해요. 맞박돌이요? 네. 어. 이 돌이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스님은 이 집을 억만금을 주어도 또 지을 수 없는 집이라고 합니다. 같은 재료가 없잖아요. 같은 모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만년가도 없지 이거. 자, 이렇게 천년능의 돌집을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돌집 옆에 소박하면서도 기품 있게 자리한 또 하나의 집으로 가볼까요? 이 집은 돌 대신 넓적한 나무로 지붕을 린 너화집이네요. 어머, 선생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어쩜 풍경이 이렇게 멋져요. 그쵸? 집 이름이 어머고 이쪽 네. 집은 어머예요. 아, 좀 더 긴 시간에 어머인 거예요? 어. 명상을 하고 차를 마시는 다실. 삼면이 통창으로 설계되어 감탄을 부르는 경치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원래는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선생님의 자리라고 들었거든요. 아침에 꼭 나 홀로 시간을 갖는 게 하루를 지내도 지탱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곳이에요. 그 자리가. 와, 오늘 내가 선물이라니까.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법정 스님은 이런 걸 두고 음. 텅 빈 충만이라고 하신 걸까요? 홀로 또 가끔 찾아오는 지인과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이곳은 지금 휴재에 거처이면서 문화생들에게 생활문화 수업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숲속의 새 집이 완성되면 명상방으로 다시 단장할 계획이랍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길목도 장독도 보이고. 어릴 때 공주놀이 할 때 불렀던 노래 부르면서 가봐. 뭐 이렇게 콧소리로. 어릴 때. 선생님, 이게 뭐예요? 숲속의 오두막 같은데요? 호빗 마을에서 똑 떼온 것 너무 같고. 예쁘다. 그쵸? 얘를 어머나. 보면 제가 궁전이야. 어머. 나무로 지은 삼각형의 작은 집.
처음부터 궁금하던 건물입니다. 화장실이에요? 알고 보니 이곳은 숲속의 화장실이라고 하네요. 삼각형의 창문으로 시원한 숲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공간은 누구와 함께해요. 화장실만 온 인류가 혼자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만큼은 저는 호사스럽게 꾸미는 걸 좋아해요. 저는 소박이 주의인데 화장실은 호사예요. 사람이 머물고 눈길이 닿는 공간마다 아름다워야 한다고 말하는 그녀. 깊은 산속을 선택한 아티스트 효재가 꿈꾸는 미래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효재 선생님에게 이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밋밋한 산속에 문화를 입히는 일을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쭉 축제로 만들어서 놀이로. 그래서 조그만한 요 앞마당에서 음악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이 마당 이름이 또 어머가 될지도 몰라요. 효재의 집,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깊은 산속, 세상에서 가장 호사스러운 화장실과 명상을 하고 차를 마실 수 있는 방, 그리고 천년 세월을 버틴다는 돌집까지 에코하우스입니다. 장독을 두드리는 빗방울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과 감탄으로 노크하고 싶다는 그녀. 그것이 효재가 일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이유입니다. 저를 보통 부를 때 라이프 스타일리스트라고 얘기하시는데 불러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해외여행을 가고 골프를 치고 스스로에게 다들 행복한 그 무엇이 있어요. 에너지를 주는. 근데 저는 제가 있는 공간을 가꾸고 꾸미고 그곳에서 누리는 걸 저한테 주는 선물로 생각해요. 나에게 선물하는 일상. 어떤 집에 살든 행복은 스스로 가꾸어 누리는 것이다. 효재가 머물면 깊은 산속 오두막도 표정이 생기고 생기가 돕니다. 그녀가 머무는 곳이 최고의 맨션이 되는 셈이죠. 자연 속 에코시티를 꿈꾸는 효재의 집은 청정 1번지, 괴산군 청천에 있습니다. 깊은 산속 효재의 집, 마이 맨션. 우리네 전통 활과 화살의 혼을 실은 화살 장인의 70여 년 외길 인생.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전통의 길을 오늘에 살리고 그 전통의 가치를 내일로 이어갑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궁시의 이유 있는 컬래버레이션. 내일을 향해 힘차게 활시위를 담긴 광양 전통 궁시를 만나봅니다. 광양의 한 시골 마을에 자리한 궁시전수교육관. 2014년에 문을 연 이 교육관에선 궁시의 역사를 한눈에 만날 수 있습니다. 활궁의 화살시, 활과 화살을 뜻하는 궁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무기이자 도구. 문헌에 따르면 나라에서 직접 궁시 장인들을 관리하며 제작했을 정도로 우리 역사에서 궁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해풍 맞은 대나무로 만든 광양의 궁시를 알아줬다는데요. 저희 나라는 예전부터 그 외세 침략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 광양 쪽은 해전이 많다 보니 화살이 전국의 한 40%를 이쪽 지역에서 쓰였죠. 주변에 이순신 장군의 전승지가 많은 덕분에 예로부터 국궁이 성행했던 광양. 그런 광양 궁시의 전통을 오늘로 이어온 분이 바로 김기 궁시장입니다. 그가 처음 활과 인연을 맺은 건 지금으로부터 67년 전인 15살 무렵.
여수 충무정이라는 활 쏘는 곳이 있어요. 근데 박상균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 연장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여수 분들인데 화살 면제 드리려고. 내가 그 옆에서 이제 심부름하면서 구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대나무 끼는 것부터서 만드는 것까지 전부 다 제가 배웠어요. 1986년 활을 만든 지 30년 만에 전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김기 궁시장.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한 그의 궁시는 이제 귀한 작품으로 통합니다. 네, 아버님 이것도 지금 귀작업을 해야 되는 거 가져가세요. 전통 장인들의 평생 과업이라는 명맥잇기. 그 짐을 덜어준 게 바로 둘째 아들 철호 씨였습니다. 정도 한번 봐보세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 가장 친숙한 장난감이었다는 활. 잠시 다른 길을 간 적도 있지만 결국 철호 씨는 가업에 대한 자부심을 선택했죠. 80년대부터 카본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좀 주문량도 많이 줄고 그리고 아버님 혼자서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내심 그 지금까지 이어온 전통을 좀 계속 누군가가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셔서 제대로 된 작품 하나를 완성시키려면 1년 이상의 준비 기간과 120번이 넘는 손길이 더해져야 하는 고단한 작업. 그 힘든 전통의 길을 이어가려는 아들이 아버진 고맙고 또 든든합니다. 인정을 받아야죠. 인정을.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것보다도 활 쏘시는 분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문화예술 계통에 어느 정도 조금 붐이 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다시그로서의 책임감도 있었고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광양궁시의 오랜 전통을 대중적인 오늘의 문화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지난해 철호 씨에겐 그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든든한 파트너들이 생겼습니다. 마을로 사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하게 된 식구들입니다. 전수교육관 홍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기획 쪽의 디자인이라든가 홍보 파트 그리고 SNS 이런 부분에서 광고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기획도 물론 같이 하고 있고요. 지방에도 다른 뭐 디자인 관련 일이나 이런 문화 쪽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좀 여러 군데 좀 찾아보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마을로 사업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지금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재밌고 좀 지켜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문화나 현대적인 것들을 결합을 해서 좀 더 좋은 사업들을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 의미 있는 결합을 위해 팀원들은 끊임없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오랜 고민 속에서 완성된 첫 결과물이 바로 이것, 궁시 키트입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 청년 활동가들이 개발했던 거예요. 이제 저희가 아이들 교육생들이 오면 전통 화살을 만들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간단하게 쓰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이 친구들이 낸 아이디어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연필로 화살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네네. 고운 단청 그림과 함께 전통 화살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연필 화살. 체험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며 궁시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도움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짜 이 친구들이 없으면 한 단계를 나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문화예술 기획 자체도 풍성해지고 좀 더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마을로 사업이 끝나더라도 우리 계속 함께 하자 하는 어떤 그런 끈끈한 정도 생겼고 너무 좋습니다. 이 친구들. 네. 오후 시간 김철호 전수자와 청년 활동가들이 함께 광양의 한 갤러리를 찾았는데요. 한 탁자를 좀 낮은 탁자를 좀 구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넣고 액자 부분 걸고 아니면 좀 우리가 힘들더라도 화살을 조금 이렇게 낚시줄 같은 걸로 걸어가지고도 좀 이렇게 좀 꾸며놓던지 전시 준비하러 왔어요. 우즈벡하고 우리나라하고 교류전인데 활과 화살
그리고 전통 문화 교류전을 하러 왔는데 지금 우즈벡에 갈 수가 없으니까 비록 코로나 때문에 이 공간에서 그런 교류전 준비를 지금 한번 해볼까 하고 방문하고 여기서 이제 계획을 한번 잡아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해 열린 우즈벡 국제 비엔날레에서 광양 궁시팀은 최고상인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현지 공영방송에까지 출연하며 대한민국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린 김철호 전수자. 우즈벡에서의 두 번째 전시회를 열지 못하게 된 아쉬움을 올가을 한국 전시회로 대신할 생각입니다. 광양에 그래도 무형문화재인데 궁시를 조금 널리 알리고 이곳에서 좋은 전시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또 문화예술의 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한층 또 격을 높이는 그런 건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데서 힘을 얻고 다시 한 단계 더 뛰어오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 담당 배선미 씨가 오늘은 연출가이자 촬영 감독으로 변신했습니다. 촬영 대상은 김철호 전수자와 또 다른 팀원인 숙경 씨. 실장님이 사장님한테 활쏘기 하는 방법, 자세나 순서 같은 거 알려주시는 거 제가 촬영을 하도록. 그럼 이거 한번 쏘고 한번 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가르쳐 주는 걸로 바로 뒤 넘어가서 가르쳐 주는 걸로. 제가 편집을 할게요. 코로나의 터널이 길어지고 사실상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도전하게 됐다는 특별한 작업. 지금 저희 교재 제작이나 여러 가지 동영상으로 편집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더 이런 활쏘기 장면 같은 거를 영상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활쏘기 자세는 이렇게 거의 90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준비하는 비대면 체험. 도피라고 그러는데 도피 부분을 전통의 궁시 문화가 더 이상 고인물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함께 나아갈 또 하나의 대중문화로 자리 잡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준비해갑니다. 70여 년 광양 궁시의 어제 오늘의 자부심을 더하고 내일의 희망을 얹어가는 작업. 팀원 각자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 궁시에 관련한 사업들 관련해서 좀 더 신도적으로 좀 알아가고 교육적으로도 좀 더 세부적인 공부를 좀 할 계획입니다. 마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궁시 전통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계획입니다. 단순히 기능 전수만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하고 같이 우리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같이 일깨워가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전통의 광양 궁시. 광양 궁시의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풍경도 너무 좋고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맛있어요. 크게 한 입 베어 먹으면 입안 가득 퍼지는 행복한 맛. 수제버거 먹으러 갑니다. 청고마비의 계절답게 부족함이 없는 가을. 넉넉한 가을볕에 무르익어가는 산청으로 왔는데요. 산청하면 지리산. 요즘 등산 후엔 이걸 먹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여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안 오는데 햄버거 생겼다니 온다. 이 산중에 햄버거 집이 있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왔어요, 사실은. 원래 언니 햄버거 안 좋아하거든요. 가보자고. 근데 한번 가보자, 맛있다니까 그러고 왔어요. 에이 설마 지리산에 무슨 햄버거가 있어요. 없긴 왜 없어요. 여기 있죠. 지리산에서 만든 수제버거입니다. 서프라이즈! 지리산에서 수제버거 먹는 시대가 왔는데요.
등산객들을 위해 간단하고 혼자 먹어도 어색하지 않은 메뉴를 생각하다 보니 버거집을 열게 됐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있었다는데요. 그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여기서 버거집을 하세요? 하실 생각을 했어요. 버거가 꼭 도시에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저희 이제 지리산 밑에 있는 이제 산천 흑돼지로 만든 이제 패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지역의 특색도 있고 이제 경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경치는 거들 뿐 지리산에 걸맞게 버거도 품위를 갖추는데요. 토마토가 하트 모양이네. 여기다 인심까지 넉넉히 넣어주면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산천 흑돼지도 좋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집 내 등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전에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건강식으로도 좋고 애들하고도 같이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햄버거인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거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에서만 먹는 햄버거가 아니에요. 저희 버거에는 총 9가지 재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파, 베이컨, 그리고 아메리칸 치즈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정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속도 알차지만 겉도 빵빵한 버거. 이 번도 보통 번이 아니란 건 안 비밀. 은세 씨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3번씩 냉동하지 않는 고기를 이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설리는 거리가 멀어서 배달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신선한 재료를 이제 공수해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청에서 만든 빵과 산청에서 키운 고기. 여기에 어머니 손맛만 더해지면 금상첨화. 저희 집에는 생고기를 바로 가른 걸 하기 때문에 특별한 양념도 필요 없고 간만 맞추는 정도에서 적당히 주무르면 육즙이 잘 우러나옵니다. 고기 사이사이에서. 내공 있는 손으로 엄마는 패티 담당, 딸은 개성을 보태는데요. 수제버거들은 이제 그 집의 특색 있는 소스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담백한 맛을 이제 내기 위해서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햄버거 나왔습니다. 네, 네, 여기 사과 식초고 여기 바나나 식초예요. 네. 또 서프라이즈! 지리산에서 먹는 버거는 곁들이는 음료도 다릅니다. 바로 식초에이드. 이 식초도 수제입니다. 수제버거 드시고 나서 혹시 느끼하시거나 뭔가 탄산음료를 찾으시는 분들께 소화에도 좋고 건강에 좋은 식초에이드를 함께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산청 약초와 과일로 담근 식초. 무려 11가지.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는데요. 저만 먹을 때는 목이 뻑뻑한데 얘가 싹 들어가니까 좀 개운하게 해주고 여기다가 이 식초잖아. 그러니까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깔끔하고 콜라의 텁텁함이 없고 오히려 더 개운합니다. 산청하면 감. 사실 이 집의 주인공은 버거가 아닌 감식초였는데요. 경남씨가 소일거리로 식초를 담근 게 20년이 됐습니다. 식초가 3년 만에 열어보는데 너무 잘 됐네. 너무 깔끔해. 모든 식초는 3년 된 감식초를 종초로 사용하는데요. 자연으로 빚어 소리까지 청량합니다.
원래 식초 음료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식초 카페를 운영할까 했었는데 사이드 메뉴로 이제 수제 버거를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수제 버거가 더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수제버거를 든든히 받쳐주는 약방의 감초 같은 식초. 쓰임도 다양한데요. 채소 씻을 때 천연 세정제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그런데 식초가 조연으로 밀려나서 서운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 예, 그거는 일상으로 우리 먹는 식사 같은 거고요. 식초도 물론 우리 식생활에서 소금처럼 빠질 수 없는 거지만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점점 이제 이 자연 발효 식초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좋아져서 지금 좀 판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슬로푸드 식초를 닮아가는 수제버거. 함께 만든 엄마와 딸처럼 서로에게 든든한 동지가 돼주는 꿀조합이 돼갑니다. 지리산에 오면 꼭 들려야 하는 곳. 그렇게 모든 분들이 오셔서 즐겁고 편안한 공간에서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좋은 기억을 많이 남기시고 많이 와주세요.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든든한 수제버거에 시원한 식초 에이드 드시고 가세요. My life is like burger roll. My life is like burger roll. 지우 엄마, 하늘이 왔어. 인사드려야지. 왔어. 안녕하세요. 자, 요거를 하나씩 먹고. 이게 뭐야? 유통기한 지난 거 같은데? 맞아, 이거 지난 것쯤은 따지도 않은 거고 괜찮아. 얘 내가 얼른 밥 해줄게. 저녁 먹으러 내가 소금도 쳐가지고 이렇게 미리 준비해놓은 게 있었어. 이거 너무 오래돼서 못 먹어. 아이, 그 냉동실인데 어때? 안 돼. 너무 알쏭달쏭 유통기한 정보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일주일에도 수차례 식재료 사나르기 바쁘시죠? 그래도 잊지 않고 꼭 확인하게 되는 게 바로 유통기한인데요. 여러분은 유통기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유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과자라든가 이런 건 안 보게 돼요. 최대한 긴 걸로 쓰죠. 우유 같은 것도 진열돼 있으면 뒤에 걸로 유통기한 긴 걸로 쓰게 되고 그렇죠. 유통기한이 길면 천천히 먹어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유통기한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꺼림칙해서 버리게 되는데요. 흔히 아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다르다고 하네요. 소비기한은요,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한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유통기한에 가장 민감한 제품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의 0.5배 이상의 기간 동안 소비기한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하게 지켜줬을 때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11월 식품안전처가 내놓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먹어도 되는 기간이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데요. 단 보관 방법을 잘 지켰을 때를 의미한다고 하죠. 자, 제철 수산물이 가득한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가을에 어디 말만 살이 찌나요? 바닷속의 요 녀석들도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데요. 야, 묵직해요. 식욕을 부르는 계절 인정합니다. 가을 되면은 지금 뭐 꽃게, 그다음에 갈치, 네. 새우, 또 이때쯤이면 각종 수산물이 풍성하고 하니까 싱싱한 수산물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야, 그럼 말 나온 참에 오늘 장을 봐가지고 가야겠어요. 한탄에 모이네요. 빛이 나죠? 이 싱싱한 수산물을 앞에 두고 떡줄부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요. 고등어 한 손하고 네네.
저 대하하고요. 네. 저 오징어도 좀 나가주세요. 아니 가족분이 많으세요? 아유, 많기는요. 세 식구인데. 그걸 다 어떻게 드시려고요? 아유, 요즘 냉장고 얼마나 좋아요. 냉동실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되죠. 냉동실에도 3개월 이내 드시는 거는 좋은데요. 3개월이 넘어가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냉동실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이 적고 몸통이 가느다란 냉동 생산의 경우에는 길게는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고요. 고등어처럼 기름기가 많고 살이 통통한 생산은 유통기한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또 바지락이나 홍합 같은 조개류 역시 냉동 보관을 했더라도 2-3달 안에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소분한 팩에 구입한 날짜를 기록하는 것도 기억하기에 좋겠죠. 날짜를 넘지 않게 날짜를 써보자. 너무 잘하시네요. 배운 대로 해야죠. 네. 나중에 드실 때는 한 번에 이걸 다 해동했다가 다시 또 드신 거 빼고 나머지를 또 넣어야 되겠죠. 해동하는 동안 미생물이 증식될 수 있기 때문에 재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딱 한 번 먹을 만큼만 나눠서 냉동.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생선을 보관할 때는 물로 잘 씻은 후에 키친타올로 물기를 없애는데요. 물기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청주나 맛술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발라주는 게 됩니다. 이제 막 구울 네. 것도 아닌데요? 네, 청주나 맛술을 먼저 발라주시게 되면은 비린내도 제거될 뿐만 아니라 신선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주나 맛술을 바른 후에는 밑간을 살짝 해두는 게 좋은데요. 앞뒤로 소금을 적당량 뿌려주고 랩이나 포일을 이용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잘 싸준 후에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꽁꽁 얼린 벽돌식품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할 때야 손이 몇 번 가더라도 네. 바로 구워서 먹을 수도 네. 있겠어요. 아주 간편하죠. 혹시라도 나중에 해동해서 드실 때 삼치나 고등어처럼 지방이 많은 생선은 비린내가 난다면 보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냉장고 속 한번 열어보실래요? 먹다 남은 각종 소스에 다음에 먹어야지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모아뒀던 일회용 소스들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 제법 있을 텐데요. 그 활용법도 알아볼게요. 어머, 살림 전문가 눈에는 잘도 보이나 봐요. 유통기한이 이렇게 지났는지 몰랐네. 잘 빼주셨어요. 갖다 버릴게요. 네. 잠시만요. 갖다 버리지 마세요. 제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깜빡하고 돌아섰다 냄비나 프라이팬 이렇게 타거나 누른 자국 있죠. 케첩을 바른 후에 문질러만 주면 되는데요. 케첩을 발라서 닦은 부위와 아닌 부위가 자자자 어때요? 이렇게 다릅니다. 야, 그 차이를 보려고 반만 닦았어요. 그런데 닦은 곳하고 닦지 않은 곳의 차이가 뚜렷이 나네요. 토마토 케첩은 산성이면서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찌든 때도 흡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냄비 닦으려고 산 세제만 해도 저만 그런가요? 어디 이제 케첩 하나만 있으면 된다. 유통기한 지난 거 버리지 말아야겠는데. 네, 버리지 마세요. 또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남은 스티커 자국 어떻게들 지우세요? 마요네즈를 행주에 짜서 한번 발라보세요. 이 손에 밀리는 느낌이 신통방통합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야? 눈으로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손으로 그 밀리는 느낌이 그대로 전해져요. 야, 이거는 지금 뭐 손에 힘을 주어서 빡빡 닦는 게 아니고 그냥 슬금슬금 지나가는 거잖아? 살살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어머, 이 마요네즈가 뭐라고 대체? 정말 문지르기만 했는데도 순식간에 자국이 사라지지 뭐예요. 또 마요네즈는 식물에 발라주면 광택도 살아나는데요. 천연 살충제 효과가 있어서 벌레도 안 생긴대요. 그리고 이렇게 찌든 냄비 뚜껑 다 있어요. 이 기름때가 찌들어서 불투명이 된 냄비 뚜껑 사람까지 게을러 보이는데요. 소주컵 기준으로 밀가루와 식초, 물 2대 1대1로 섞어주시면 만능 세제가 됩니다. 밀가루에는 전분 성분이 있기 때문에 기름때를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힘 들일 필요도 없어요. 수세미로 그냥 살살 닦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물로 헹구고 나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반만 닦아봤는데요. 짜자잔. 확인해보세요. 이야, 이것도 지금 닦은 곳과 안 닦은 곳의 차이가
너무 손쉽게 닦이니까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쉽게 닦을 수 있겠죠? 가스레인지나 주변 타일도 이 만능 세제로 한번 닦아보세요. 찌들어 있던 기름때가 기가 막히게 옛 모습을 찾습니다. 반짝반짝 이윤이 나요. 그냥 속이 다 시원하지 뭐야. 아니 어쩌면 버릴 생각하니까 네. 아깝다 했는데 이렇게 쓸모 있는 살림꾼들인 줄 몰랐어요. 네, 앞으로 유통기간 지난 식품들은 지금처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또 닦아볼까? 싱크대를 더 닦을까? 계속 닦고 싶잖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다들 아셨죠? 아끼고 아끼다 버려지기 일수인 식품들 제대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팁으로 살림에 윤기를 더해보세요.